1998년 6월 14일 새벽, 월드컵 프랑스 축구 경기에 전 국민이 관심이 몰려있던 시간, 비도 내리고 눅눅하고 인적도 드문 강남거리 한복판 단란주점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모범 택시기사 모 씨가 이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합니다. 택시를 부른 듯 손을 흔드는 한 명의 여인을 본 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스듬하게 누운 듯한 자세로 하의가 벗겨진 채 도움을 청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마이 단란주점이 잔혹한 살인 현장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지하에 위치한 가게로 들어선 순간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닥은 흘러내린 물에 뒤섞인 핏자국으로 흥건하게 적셔져 있고, 살인 현장으로 보여지는 룸 안에는 한 명의 남자와 두 여자가 결박당한 채 잔인하게 살해되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은 단란주점 여주인 김모 씨, 그녀와 평소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오모 씨, 그리고 길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한 최모 씨와 함께 단란주점을 방문한 정모 씨,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범인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 남자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시미 칼과 특전사들이 많이 쓰는 톱니 달린 칼로 희생자들을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여주인 김모 씨는 등과 허리에 수차례 칼이 찔리고 구타까지 당했고, 입에서 귀까지 14cm가량 칼에 의해 잔혹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생존자 최모 씨는 여주인 김모 씨가 살려달라고 수차례 외쳤고, 칼을 든 범인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며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오모 씨 역시 수차례 자상을 입고 사망했고, 범인들은 현장에서 유일한 남자인 그가 움직일 수 없게 손과 발을 철사로 결박했습니다. 야간 택시 일을 하던 오모 씨는 그날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보기 위해 평소부터 친분이 있던 여주인 김모 씨 단란주점에 방문했습니다. 홀에 비치된 텔레비전으로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경기를 보고 나서 다시 택시 일을 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축구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은 정모 씨로 온몸에 구타 자국과 이마를 발로 수차례 눌러난 발자국이 육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고, 목이 반 정도 잘려나갔습니다. 그녀와 같이 단란주점을 방문했던 생존자 최모 씨 목격에 의하면 정모 씨는 목에 감겨있던 금목걸이를 뺏기지 않으려 저항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생존자 최모 씨는 목에 칼이 찔렸지만 다행히도 급선은 피해갔고, 그대로 죽은 척했기에 범인들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 강도살인을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이들이 살해된 여성들 몸에 부착된 금목걸이 등의 귀중품과 신용카드를 훔쳐갔지만 택시기사 오모 씨 손이 금반지는 그대로 두었다는 점. 둘째, 범인들은 밤 10시에 단란주점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무려 4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단란주점은 김 씨가 언니와 함께 교대로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었고, 범인들이 들어온 시간에는 언니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동생과 교대 근무합니다. 강도가 목적이었고, 자신들의 얼굴을 목격한 주인이 뒤에 사람과 교대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것을 범행 장소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범인들이 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목걸이 역시 형사들이 전국의 금은방을 뒤졌지만 매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세 사람은 이토록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초기에 경찰은 살인의 잔혹성에 비추어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청부 사례로 보고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살해 방법은 잔인성뿐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혹은 살인을 여러 번 저질러 본 자의 수법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살인 정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생존자의 증언으로 볼 때 감정 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번진 살인 혹은 지존파와 같은 증오에 의한 무차별 범행으로 수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세 사람의 범인이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주인 김모 씨가 언니와 교대하고 나서 범인들이 손님 최모 씨와 그리고 정모 씨와 이렇게 합석을 제의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도 하는데요. 최모 씨와 정모 씨가 다시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온 뒤 밖에서 여주인과 세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곧이어 이들을 말리던 택시기사 오모 씨와 여주인 김모 씨가 밧줄에 묶여 룸 안으로 강제로 던져집니다. 연이어 이들은 손님 최모 씨와 정모 씨도 묶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합니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금품을 요구하는 이들 중 한 명이 생존자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직장이 잘리고 어려워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IMF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안 되는 구조조정이 광풍으로 많은 이들이 실직의 고통을 당하던 시기인데요. 이들도 그런 실직자들이었을까요? 단지 직장을 잃은 분노와 자괴감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폭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범인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스포츠형 머리를 한 인물이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고 양손을 묶고 하는 방법이 고도로 살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주도한 이 인물 때문에 한때는 전과자 혹은 조폭, 심지어 살인과 고문을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후 술병과 잔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자신들이 지문을 없애는 치밀함 역시 이런 종류의 일에 무척 익숙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특히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 중에는 공수 부대원들이 쓰는 톱니 달린 특이한 모양의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직 군인이 아닌데 이런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그런데 실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모순된 정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언제든 증오의 대상을 골라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하필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지하 단란 주점이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범행 대상이 된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반면 다른 두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처리가 미숙했고 그 덕분에 최모 씨는 묶인 줄을 풀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흔적 중에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들이 여성들 하의를 벗기고 엉덩이를 수차례 찔렀고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서 바닥에 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범인들 중 한 명 혹은 두 명이 변태적 욕망을 가진 자인지도 모릅니다. 범인들 수사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변태적 성향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청부살인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자. 이런 조합의 사람들이 만날 경우는 직장이 아니라 고향 선후배거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들이 남긴 흔적 중에 하나가 손에 끼우는 골무입니다. 98년 당시 골무를 끼우는 직업군 중에 범인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기에 설령 잡힌다 한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용의자가 체포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몽따주의 가운데 남자가 신고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범인 얼굴을 목격한 카페 사장 김모 씨의 언니와 생존자 최 씨는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척이 되며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조급함을 느꼈는지 경찰은 폭행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변호사를 통해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 친형과 함께 집에서 월드컵을 봤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해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째, 가족의 증언은 알리바이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둘째, 축구 경기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로 알리바이가 인정되었다는데 그토록 중요한 축구 경기라면 재방송이나 여러 뉴스를 통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통해 중요한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간에 축구를 봤다는 증거가 될까요? 물론 단순히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인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의 증언과 어딘지 모르게 의문스러운 알리바이 간의 저울을 재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독재 정권 시대에 만연했던 불법적인 폭력 수사를 여전히 저지르다 망신을 당한 경찰이 면피용으로 문제를 쉽게 타협하고 넘어간 것은 아닐지.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분이 지금도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몹시 아쉽고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현재 범인이 체포당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 희생자 가족분들이 짊어질 원한은 결코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과연 한 번의 범행으로 끝이 났을까요? 만일 이 자들이 이춘재처럼 다른 범행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걸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가석방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사실상 없기에 최고형은 무기징역이고 무기수들은 언제든 가석방 제도에 의한 심사를 통해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들이 모범수로 지내며 만에 하나 가석방이 되어 나온다면, 그래서 또 잔인한 살인사건을 저지른다면 결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지는 순간 가석방의 가능성은 물거품이 되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춘재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 최고의 대가는 금은부화가 아닌 진실입니다.